서울 외곽 한강을 내려다보는 고급 아파트 단지.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 8시,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회사에서 보낸 긴 하루의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낯선 향수 냄새에 그의 감각이 예민해졌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아내 지연이 평소 쓰던 가벼운 플로럴 향과는 전혀 다른 냄새였다. 민수는 문득 멈춰 서서 거실을 둘러봤다. 지연의 검은색 코트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고 그녀의 하이힐은 현관 근처에서 한 짝이 뒤집힌 채였다. 평소 깔끔함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녀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연아, 나 왔어. 민수는 외투를 벗으며 주방 쪽으로 소리쳤다. 싱크대에서 접시를 닦는 지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좀 늦었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민수는 그녀가 스마트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 동작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하지 않았다면 눈치채지 못했을 터였다. 그냥 평소랑 똑같지. 너는 어땠어? 오늘 좀 바빠 보이던데. 민수는 테이블에 앉으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지연은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느라 정신없었어. 별일 없어. 그녀는 접시를 닦던 손을 멈추고 민수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피곤해 보이네. 밥 먹고 좀 쉬어.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민수는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나는 그 낯선 향수가 다시 그의 코끝을 스쳤다. 최근 몇 달 지연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함께 넷플릭스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녔지만 요즘 그녀는 친구들과 쇼핑이라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심지어 평일에도 회사 일이 끝난 뒤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었다. 민수는 처음엔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작은 단서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점점 더 세련되고 화려해졌고 민수가 모르는 새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그녀의 화장대에 하나둘 늘어났다. 무엇보다 그녀가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민수의 신경을 건드렸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두던 전화기를 요즘은 항상 주머니나 핸드백에 넣고 다녔다. 심지어 밤늦게 진동 소리가 울리면 그녀는 황급히 전화기를 확인하며 방을 나가곤 했다. 민수는 의심을 키워가며도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지연이가 바람을 피울 리 없어. 그는 10년 전 결혼한 날을 떠올렸다. 지연은 그의 대학 동기였고 둘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녀는 늘 솔직하고 당당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지연은 어딘가 낯설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민수의 가슴을 조였다. 며칠 뒤 민수는 참지 못하고 지연의 차량 GPS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가 자주 간다고 말한 강남의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몇 시간 동안 차가 움직이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녀가 쇼핑백 하나 없이 빈손으로 귀가했다는 것. 민수는 그녀에게 넌지시 물었다. 지연아, 지난주에 쇼핑몰 갔다며? 뭐 샀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 그냥 구경만 했어. 살 게 없더라고.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민수는 망설였다. 그녀의 전화기를 확인하는 건 처음이었다. 손을 뻗으려던 순간 지연이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나중에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수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그는 결국 전화기를 집어들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지연이 출근한 뒤 그녀의 차를 몰래 살펴봤다.
차 안은 깨끗했고 단서라곤 없었다. 하지만 그는 차량 내부에서 다시 그 낯선 향수를 감지했다. 이번엔 확실했다. 그 향수는 지연의 것이 아니었다. 민수의 머릿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는 결심했다. 지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녀가 아무리 교묘하게 GPS 추적을 피하려 해도 그는 그녀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민수의 의심은 이제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문으로 변해갔다. 지연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불편한 그림을 그려냈다. 그녀의 늦은 귀가, 낯선 향수, 그리고 쇼핑몰 주차장에서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는 차량 GPS 기록.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지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1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 지연은 평소처럼 세련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밥 먹고 올게. 늦지 않을게. 그녀는 민수에게 가볍게 키스하며 현관을 나섰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핸드백에서 살짝 드러난 세틴 소재의 클러치 백을 눈여겨봤다. 평소 친구들과의 캐주얼한 만남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아이템이었다. 민수는 망설임 끝에 결심했다. 오늘은 그녀를 따라가 보리라. 민수는 지연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차로 재빨리 따라붙었다. 그는 추적 경험이 없었지만 영화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리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차 간격을 유지했다. 지연의 흰색 SUV는 익숙한 경로를 따라 강남의 대형 쇼핑몰로 향했다. 민수는 그녀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약간 뒤처져 따라 들어갔다. 쇼핑몰 주차장은 저녁 시간이라 붐볐고 민수는 그녀의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부릅떴다. 마침내 그녀의 SUV가 3층 주차 구역에 멈췄다. 지연은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민수는 순간 그녀가 정말 친구들과 쇼핑을 하러 온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는 차를 멀리 세우고 그녀의 SUV를 지켜봤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지만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초조해졌다. 쇼핑몰 안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까? 하지만 그녀가 쇼핑백 없이 귀가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는 용기를 내어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거대한 쇼핑몰은 금요일 저녁의 인파로 북적였다. 명품 매장, 레스토랑, 카페를 돌아다니며 지연을 찾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수는 그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신호는 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몇 분 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느라 정신없어. 전화 못 받아서 미안. 민수는 문자를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핑계를 댈 줄 알았다. 민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지연의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기다리며 그녀가 돌아오길 바랐다. 하지만 3시간이 더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수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조용히 들어와 민수가 자는 줄 알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 그의 목소리에 지연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응, 친구들이랑 와인 마시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미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코트에서 다시 그 낯선 향수를 감지했다. 이번엔 더 강렬했다. 며칠 뒤 민수는 퇴근 후 주차장에 주차된 지연의 차량 근처에서 그녀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주차된 차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다음엔 다른 데서 만나. 주차장은 안전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통화는 짧게 끝났고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차에 올라탔다. 민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단순히 쇼핑몰에 차를 세운 게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교묘한 전술을 쓰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차를 바꾸거나 다른 경로를 이용해 그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의 완벽한 연극에 속아 넘어갔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은 평소처럼 그의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조차 민수에게는 거짓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전화기를 확인할까 고민했지만 그녀가 잠결에라도 깨어날까 두려웠다. 대신 그는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지연이 아무리 영리하게 GPS 추적을 피하려 해도 민수는 더 이상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수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 있었다. 지연의 교묘한 전술 쇼핑몰 주차장에서의 시간 끌기, 낯선 향수, 그리고 그 짧지만 의미심장했던 전화통화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혼자서 그녀를 추적하며 보낸 시간은 그를 지치게 했고 그녀의 완벽한 거짓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민수는 더 이상 혼자 헤매지 않기로 했다.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인터넷 검색 끝에 민수는 강남에 위치한 사설탐정 사무소의 연락처를 찾았다. 강연 탐정 사무소라는 이름은 간판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리뷰에서 신뢰도와 신중함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민수는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중저음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강연입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연의 늦은 귀가 GPS 기록의 이상함, 그리고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한 말까지. 강연은 침묵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이해했습니다. 부인께서 추적을 피하려는 전술을 쓰고 있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은 드물어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강연의 사무소로 찾아갔다. 강남의 오래된 빌딩 5층에 자리 잡은 사무소는 작고 소박했지만 강연의 날카로운 눈빛은 민수에게 신뢰를 주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연은 군인처럼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민수에게 차분히 말했다. 이런 경우 부인의 일상 패턴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GPS 회피 전술은 흔히 불륜이나 비밀스러운 만남을 숨기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죠.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어딘가엔 틈이 생깁니다. 강연은 조사 계획을 간단히 설명했다. 지연의 외출 시간을 추적하고 그녀가 자주 가는 쇼핑몰 주차장에서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필요하면 소형 카메라나 추적 장치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민수는 그의 자신감에 약간 안도하면서도 곧 다가올 진실이 두려웠다. 강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지연의 출퇴근 경로, 주말 일정, 그리고 그녀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예상대로 지연은 매주 금요일 저녁 강남의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강연은 민수와 달리 그녀의 차만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쇼핑몰 주차장의 CCTV 사각지대와 출입구를 분석한 뒤 소형 카메라를 전략적으로 설치했다. 며칠 뒤 강연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지연이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뒤 검은색 세단으로 갈아타는 모습이었다. 그녀와 함께 세단에 탄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남자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강현은 민수를 사무소로 불러 그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남자는 김도연 IT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는 인물입니다. 부인과 최소 몇 달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은 차분히 설명하며 추가 자료를 꺼냈다. 김도연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그의 회사 정보 그리고 지연과 함께 찍힌 몇 장의 사진. 민수는 화면 속 지연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김도연과 나란히 앉아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던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게 정말 지연이 맞나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거는 더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원하신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민수는 사무소를 나서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지연이 다른 남자와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이중 생활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강현의 자료를 손에 쥔 채 민수는 결심을 굳혔다. 지연의 비밀을 끝까지 파헤치고 그녀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민수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현 탐정이 건넨 증거들은 지연의 배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김도연과 함께 찍힌 레스토랑 CCTV 영상, 심지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각 장면은 민수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지연은 민수와 함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빛, 그녀가 김도연에게 보내는 애정 어린 시선은 민수에게는 낯설고 잔인했다. 그는 지연을 사랑했지만 그녀가 저지른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민수는 강현의 도움으로 추가 증거를 모으며 시간을 보냈다. 지연과 김도연은 주로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를 바꾼 뒤 근교의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로 향했다. 그들의 만남은 치밀하게 계획된 비밀스러운 의식 같았다. 민수는 그들의 패턴을 알게 되면서도 매 순간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지연에게 진실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하면 그녀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증거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강현은 민수에게 조언했다. 감정을 앞세우면 증거가 묻힐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려면 지금은 침착해야 합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연이 야근이라며 늦게 귀가한 그날 그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 아직 안 잤네? 오늘 회사에서 좀 바빠서 정신 없었어.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연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만 민수는 테이블 위에 강현이 준 증거 사진을 하나씩 꺼냈다. 첫 번째 사진은 지연과 김도연이 주차장에서 차를 바꿔 타는 장면이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는 모습. 세 번째는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서 있는 둘의 뒷모습. 지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야? 날 스토킹한 거야? 민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스토킹? 너는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호텔을 드나들었어. 이게 스토킹이야, 지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지연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민수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결국 말을 잃었다. 내일 변호사 만날 거야. 준비해. 민수는 사진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뒤 민수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지연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의 배신으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변호사는 민수에게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도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인의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연과 김도연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강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고 어두웠다. 지연과의 10년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났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그는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내게 한 짓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민수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새로운 싸움을 준비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지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 사진들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다. 민수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말레일 변호사 만날 거야. 준비에는 그녀의 모든 변명을 짓밟았다. 그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도연과의 만남, 주차장에서의 은밀한 차량 교환, 그리고 그 짜릿했던 순간들이 이제 그녀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로 변했다. 그녀는 민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았고 그 뒤에 이어질 상간남 소송이 그녀와 김도연을 파괴할 것임을 직감했다. 며칠 뒤 민수는 변호사 이정민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정민은 불륜 소송 전문가로 강연 탐정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웠다. 지연의 불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김도연과의 메시지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들은 법정에서 부인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민수는 지연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그녀가 결혼 생활을 파괴한 책임을 지게 했다. 동시에 그는 김도연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민은 민수에게 말했다. 김도연은 고소득자입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고려하면 위자료 청구액이 상당할 겁니다. 이 소송은 그와 지연 모두에게 큰 타격을 줄 거예요. 지연은 처음엔 소송에 맞서 싸우려 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수의 증거를 반박하려 했지만 강연의 자료는 빈틈이 없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김도연과의 관계를 우연한 만남이라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녀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수가 제출한 메시지 기록에는 지연이 김도연에게 민수는 절대 모를 거야. 우리가 조심하면 되라고 보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한 문장은 지연의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변호사는 결국 재판 중반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민수는 단호했다. 그녀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합의는 없어요. 상간남 소송은 김도연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IT 업계에서 성공한 중력으로 세련된 이미지와 명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소송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회사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를 해고했고 동료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를 외면했다. 김도연은 민수에게 3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항소하려 했지만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서 항소마저 기각되었다. 그의 재산은 소송 비용과 위자료로 빠르게 소진되었다. 지연의 운명은 더 비참했다. 이혼 소송에서 그녀는 민수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산 분할에서도 그녀는 결혼 생활 중 쌓은 자산의 대부분을 잃었다. 그녀의 고급 아파트, 명품 가방, 그리고 세련된 삶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회사에서도 불륜 스캔들이 퍼지면서 그녀는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 결국 사직서를 냈다. 친구들은 그녀를 멀리했고 가족마저 그녀의 행동에 실망해 연락을 끊었다. 지연은 단칸방으로 이사해 홀로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김도연과 보냈던 화려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민수는 소송이 끝난 뒤 한강변을 걷다가 문득 지연과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그녀의 환한 미소, 그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희미한 잔상일 뿐이었다. 그는 지연과 김도연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보며 복수심이 채워질 줄 알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강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강연은 짧게 답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지연은 단칸방 창문 너머로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없는 나락의 끝에 서 있었다. 민수는 그녀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다.